네, 시장 현재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를 미리 내다보며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선 전략인데요. 김중우 연구위원 그리고 오늘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하락 속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자문단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보내봤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들려줬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 들어서 최준철 VIP 투자자문 대표는 일단 지속은 계속적으로 약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김영준 교보증권센터장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동되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변준호 센터장 추가 조정 후 반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BS투자증권의 송상훈 센터장 역시 이 조정 후 바닥 그리고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변준호 센터장과 동일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IBK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 위로 아래로 코스피 전망을 50포인트 정도 낮춰 잡고 있죠. 1930선에서 2020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 김영준 교보증권센터장 측에서는 10월 금통위에서 2%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변준호 센터장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추가 금리 인하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상훈 센터장 일단은 시장에서는 인하하는 것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의 그리고 이승호 센터장 역시 60% 이상 시장은 인하 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준철 대표 역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피 약세, 코스닥 급락 좀 점검할 게 많은 상황인데요. 시장 현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다 이제 뭐 인지를 하고 계실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코스닥 이야기부터 하면은 전일 이제 작년 한 6월 25일 이후로 이제 최대 낙폭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소 대비 이제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그 시장의 갈망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 그 뭐 현대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이제 그나마 이제 활로를 좀 찾고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업종이나 기업들이 이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그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뭐 불안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이제 좀 증가를 했었던 부분들도 한 방에 조금 쏟아내는 그런 트리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신용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전일 이제 매도를 좀 급격하게 늘린 거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쪽이고 사실 개인 쪽 물량들은 아직 출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만약에 출회가 되면은 그런 작용들이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전일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주가 한 3,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중소형주에서 한 52억 그리고 소형주는 한 117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매수세가 조금 뭐 맞춰져 있다. 이 부분들이고 이거는 뭐 시장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너무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종목 슬림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에 언제나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악재에 대한 반응이 최근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의 위축을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도 한번 더 덧붙여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현재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 연이어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차 투매는 동참하고 2차 투매는 받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저께가 만약에 투매였다고 본다면 어저께는 1차 투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변동성 요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어제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V자형의 반등이나 거래를 동반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중소형주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고 여전히 그 불안정성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이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다음 카카오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내일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최근 분위기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또 유가증권 시장처럼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저가 매수의 기계적 장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정성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낙폭은 어제처럼 그렇게 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투매에는 동참하고 2차 투매에는 받아라. 그렇다면 2차 투매 언제일지 그 시점도 궁금해집니다. 자, 중소형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코스피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상 위주가 좀 반등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의 반등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짚고 가야겠죠? 사실 이제 어제 수급 변화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네. 세 가지 정도 이제 특징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랑 이제 콜옵션 매수가 같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꾸준히 조금씩 들어왔었던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더 이상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갭으로 하락을 해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제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급락. 사실 이 세 가지 요인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일장,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아쉬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21일 이평에서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조금 이제 뭐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흐름이나 아니면은 뭐 반등, 일시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뭐 높은 곳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급격한 하락 이후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역시나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가격 그 레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이제 뭐 시총 상위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110만 원, 현대차는 이제 17만 6천 원 이 자리를 종가상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반등, 그러니까 뭐 V자 반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은 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5거래일 정도만에 이제 그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투자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한 25일 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개념에서 뭐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레벨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는데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V자 반등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 번, 그러니까 국내 시장 변수보다는 해외 시장 변수에 의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좀 거치고 물량서를 좀 충분히 해야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틸리티 쪽이 수출주보다, 그러니까 물론 유틸리티 쪽도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주보다는 분명히 수익률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해 보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 찾기에 좀 급급한 상황인데요. 이제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저희가 눈 좀 둬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했었던 종목들은 벌써 주가가 이만큼 가 있고,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시장에서 낙폭이 좀 뭐 단기간이나 아니면은 좀 일정 기간 낙폭이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 지금 그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뭐 3분기 그 실적이 높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의류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 반영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을 뭐 추세적으로 홀딩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시즌 뭐 이 구간을 뭐 넘기는 대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뭐 배당주 쪽에 그나마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한 대신증권, KTNG, 부강약품 정도가 한 4%에서 한 3% 정도의 시가 배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이미 선반영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런 기업들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것도 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배당주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실적 관련주에 주목한다면 어느 쪽 종목들을 보고 있죠? 방금 뭐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실적이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업종이 뭐 통신, 유틸리티, 의복,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뭐 다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라 뭐 이들 종목 충분히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4분기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 또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실적 기준에서 살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낙폭과대주에 대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수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지금 사야 될 종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종목들이 아니죠.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최근 뭐 거의 몇 년 새 신저가 들어간 종목군들이 대형주 중에서 또 허다하거든요. 저는 공략 포인트는 차라리 만약에 산다면 거기에 있다. 다만 지금 거기 들어가서 당장 수익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지 지금 공략할 포인트는 3, 4분기 실적 좋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뒤늦게 쫓아가는 사는 전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기대 종목에 관심을 두기에는 이미 좀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다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좀 장기적인 시각 갖고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관심을 둘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군이 있다면요? 사실 이제 뭐 종목이나 업종을 이제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시장인데요. 네.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거는 주류 업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종 섹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주류 업종에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정도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하이테질로랑 무학인데 일단은 하이테질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당 같은 경우가 한 3.8%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맥주 점유율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이제 수도권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올 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더 다시 반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 쪽에서 스코어가 조금씩 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쪽에서도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취해버리고 싶은 시장 속에서 소주주 혹은 주정주 등 최근 들어 좀 반등을 보이고 있죠. 하이트진로 무학 쪽으로 좀 관심권역에 넣어보자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